자, 간밤에 많은 분들이 경기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간만에 제가 TV 중계했기 때문에 그렇죠. 생색을 좀 내면 아무튼 저도 요르단전 MBC로 봤어요. 네, MBC밖에 안 했어요. 네. 쿠팡으로 보다가. 자, TV 플랫폼에서는 MBC에서밖에 하지 않았는데 네. 모처럼 김성주, 안정환 두 분과 함께 중계를 했었습니다. 제가 경기 앞두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비방용이 많아가지고 네, 현재 축구의 어떤 전국이나 네, 뭐 대표팀의 어떤 운영이나 또 전술적인 부분이나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건설적인 토론을 하셨군요. 녹취록 없나요? 녹취록 있습니다. 안정환 조심해.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또 경기 전에 우리가 미리 또 얘기를 들었어요. 현장에 그분이 와 계신다. 네. 아 그쵸. 중계에도 바로 화면에 잡혔더라고요.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 뭐 선수들의 그 월드컵 본선을 가기 위한 열망, 또 응원을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그 이런 정세와는 별개로 우리가 또 좀 이해를 해줄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러고 드는데 계시던데요? 저 아닙니다. 이분이 따라했어요. 저 누구 네. 따라했다고 말 안 했는데. 영어로 대화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옆에 요르단 축구협회장, 축구협회장이 그 요르단 왕자, 과거 피파 회장이 도전했었던 돈과 권위가 다 있어요. 정말 세상 부러울 거 없는 두 사람이 앉아서 네, 경기를 봤는데 왕자님 두 분. 네. 그렇네요. 네. 굉장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뭐 서력전 얘기하지만 서력 이걸 떠나가지고 뭐 지난 건 지난 거고 이번 경기를 만약에 우리가 승리를 못하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요 판도에서요. 그렇죠. 월드컵에서 그러니까 판도. 조에서 2위까지만 본선을 지킹을 하기 때문에 요르단, 이라크하고 우리가 지금 조 선두를 다투는 입장에서 이번 원정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빠져서 걱정이 많았지만 네. 좀 약간 뭐 전화위복 세옹지만 네, 그 손흥민 선수가 빠진 자리에 일단 황희찬 선수가 들어갔는데 네. 황희찬 선수가 좀 불의의 부상. 너무 심하게. 사실 첫 부상 때 그러더라고요. 안정환 네. 의원이 딱 보더니 이거 발목 돌아갔다 못 뛴다 얘기를 네. 했는데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슈팅이 다 이상한데 크로스도 이상하고. 네, 그리고 곧바로 또 이제 좀 타격을 입고 부상을 당해서 나갔습니다. 네. 좀 쾌유를 빌고 어쨌든 그 뒤에 들어올 엄지성도 부상으로 나갔지만 배준호 이런 선수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 대표팀에서 기회를 많이 못 얻었던 선수들이 그렇죠. 충분히 기회만 주어지면 정말 잘할 수 있구나. 네. 이게 굉장히 큰 소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경기 전에 그런 기사를 봤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빠지면서 이제 그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좀 동기부여돼 있다. 네. 그런 모습을 좀 경기장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기회가 자기한테 올 수 있으니까. 준비가 잘 됐던 것도 있고 뭐 어쨌든 벤치에서도 어떤 선수가 컨디션이 어떤지 또 어떤 위치에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파악이 좀 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 특히 엄지성, 배준호는 소속팀에서도 이제 왼쪽에서 뛰는 선수들인데 마침 이제 그 자리에 거의 보통 자리가 안 나잖아요. 그쵸. 네, 뭐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뒤늦게 좀 엉뚱한 자리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본인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서 어린 선수들이 좀 활약을 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전제 하에 이번 경기의 전술적인 어떤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별 선수들의 어떤 활약이 좋았다 나빴다 이거 외에 네. 어떤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됐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윤효인 기자의 기본 정리 바탕으로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제가 후토크 때도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박용우 선수가 굉장히 잘했죠? 그렇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컵 두 경기 요르단하고 우리가 했는데 그때 다 큰 실수를 했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많은 욕을 먹었던 주요 이유 중에 이제 박용우 선수를 중용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그렇죠.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박용우 선수가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우영 선수의 미소집을 생각나지 않게 하는 그런 플레이를 했어요. 네, 이제 이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조유민의 센터백 라인이었잖아요. 약간의 그 바이에른 뮌헨이 생각나는 김민재, 오파메카노 조합. 둘 다 굉장히 좀 스피드가 있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좀 배치가 됐는데 그러면서 좀 박용우 선수가 압박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선제골 상황에서 센터백 그리고 박용우 선수 거쳐서 측면 전환 이렇게 좀 시작이 됐고요. 네, 볼터치에서도 박용우 선수가 1위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시안컵 이때는 볼을 받으면 박용우 선수가 좀 약간 폭탄 돌리게 하는 느낌으로 백패스 공 많았죠. 받는 거 자체를 두려워했는데 어제 경기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황인범 선수가 조금 뭐 덜 보이긴 했는데 황인범 선수 위에서 굉장히 뭐 골탈치 시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고 성공도 5번 시도해서 다 성공을 시켰고요. 네.
근데 이제 패스 횟수와 성공률 모두 박용수 선수 더 높습니다. 박용수 선수가 105회를 패스를 시도했는데 91%의 성공률을 보였고 황인범 선수는 95회로 90%. 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일단 황인범 선수가 지난 5만 원정 때만 해도 박용 선수의 빌드업 지원이 많이 저조했기 때문에 상당히 내려가서 거의 그쵸. 3선할 수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박용 선수가 잘해줘야 돼. 그 자리에 누가 나오든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1인분 이상을 해줘야 그렇죠. 네. 황인범 선수가 좀 더 공격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된 것 같고 특히 이제 골키퍼까지도 어느 정도 빌드업에 동참을 시키면서 우리가 상대의 어떤 전방 압박 시퀀스가 꽤 많이 있었는데 네.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뒤에서 볼을 좀 탈압박시켜서 올라오는 그런 그러니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박용수 선수한테 가는 압박을 좀 네. 줄여줬다는 뭐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좀 잠잠했습니다.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이날 그 상대 팀의 그 레프트 풀백이죠. 파이백의 왼쪽 수비를 보던 이 선수가 거의 이강인 선수가 우리 온도볼 상황에서는 이강인 선수한테만 계속 붙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제일 약간 에이스 역할을 하는 건 이강인 선수뿐이니까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 좀 의식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강인 선수도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쵸. 네. 네. 그래도 이강인이라면은 한 명 정도는 제압을 좀 해주는 네. 것이 그동안의 패턴이었는데 약간 세 명이 붙으니까 그냥 뭐 돌파도 그냥 한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네. 패스로 풀어가려는 모습이 최대한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황인범 선수가 평소에는 이제 오른쪽 메잘라 역할을 좀 같이 많이 소화했는데 어제는 비교적 왼쪽에 좀 많이 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강이 좀 덜 살아난 것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설령호 선수가 이제 오버래핑을 많이 올라와서 그쪽에서 이제 역할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뭐 지금 전환 패스라든가 이런 그렇죠. 시도들 뭐 그 첫 골 어시스트 하지 않았나? 네. 네. 좀 그런 과정들에서 이강인 선수가 상대 수비를 좀 묶어둔 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특히 어려운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직접적으로 골문 쪽을 타격해주는 패스가 그동안은 아주 큰 역할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요르단도 했다면 다른 팀들도 이강인 상대로 이런 수비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거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고민이 좀 전술적으로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오른쪽에서 막히면 이강인 선수가 스스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좀 플레이메이킹을 많이 해주는 식으로 풀었었는데 네. 이거를 전술적으로 잘 녹일 필요가 있잖아요. 이강인을 일단 상수잖아요. 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점점 더 선수이기 그렇게 되고 때문에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뭐 소속팀 PSG에서도 뭐 제로톱이긴 하지만 거의 공미처럼 움직이면서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잘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공백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다지 많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아, 어제 경기 네.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손흥민 까는 글만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득식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여기저기 활개를 치더라고요. 아, 그럼요. 뭐 손흥민 없으니까 뭐 이러면서 없으니까는 또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처음으로 이제 2024년도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2024년 들어서 전 경기 출전 선발 뛰었고 또 그중에 11경기 풀타임이었고 네. 공격 포인트도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기여를 에이스죠, 해왔던 에이스.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손흥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쏠리는 상대의 수비의 어떤 숫자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좀 걸르시면 됩니다. 네, 여자친구면 헤어지시고요. 저기 가족 중에 있으면 좀 참 절연을 하시고요. 참 그것도 정성이죠. 네.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이번 경기 보면서 보니까 그 오영규 선수 골 넣었다고 KFA 인스타 그 포스팅 올라왔을 때 거기 바로 좋아요를 눌렀다고 네. 이게 화제가 되는데 그만큼 계속해서 대표팀에 관심을 갖고 본인이 없더라도 선수들이 잘하기를 많이 좀 응원을 했을 텐데 정말 그 대신 들어온 선수들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만 한 3명이 뛰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황희찬 선수가 나와서 부상으로 좀 나갔고 그다음 엄지성, 그다음 배준호까지 들어왔는데 이게 다 왼쪽이 주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 그럼 그래서 상대 수비가 좀 혼란이 겪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스피드와 힘 있는 돌파를 좀 치고 들어가는 유형이고
엄지성은 굉장히 간결하게 공을 그렇죠. 좀 안쪽으로 몰고 들어가는 성향의 선수고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저는 보면서 조금 이청용 선수 맞아요. 했는데 약간 그 퍼스트 터치 하나만으로도 상대한테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줘서 상대가 좀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황희찬이 좀 직선적인 느낌이라면은 엄지성은 약간 지그재그 느낌이고 배준호 선수는 얘기한 것처럼 약간 타운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볼 터치를 최소화하면서도 전진을 해내고 네. 또 박스 안으로 타격을 할 수 있는 움직임들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뭐 좀 아까 했던 얘기 또 다시 얘기하면 요 세 가지 스타일을 다 갖고 있는 건 손흥민이죠.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손흥민 선수가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도 생각보다 특히 이선자원 말로만 우리가 이선자원 뭐 최고라고 했는데 진짜 선수층이 정말 두껍다는 이번에 거를 확인을 했고 네. 손흥민 선수가 굳이 왼쪽에서 안 뛰고 뭐 여러 군데를 뛰어도 뭐 왼쪽에는 충분히 들어올 자원이 많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경기 보면서 오히려 중앙 공격수들이 좀 긴장해야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 자리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속팀에서 또 이강인도 그 자리에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어서 가면 그 자리에 이제 주민규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상당히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주민규 선수가 최근에 이제 리그에서도 12경기 한 골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출전 시간도 좀 약간 좀 최근 보면 중간에 교체도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홈런도 믿고 나름 이제 기용을 했을 테지만 사실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야잔과 맞다이? 야잔한테 안 되더라고요. 네, 맞다이를 해본 느낌이 한번 해봐 이런 네네. 느낌인데 네, 아쉽다. 야잔이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 또 맞부터 봤으니까 좀 자신감 있게 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오영규 선수가 들어가서 오영규 제가 중계 중에 아까 표현이 약간 실례지만 약간 그 스트라이커 치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상대를 괴롭히는 스타일이다. 좋은 얘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볼을 뺏기고 나서 물론 수비를 어느 정도 압박을 해주지만 꽤 많은 선수들은 신용만 하고 그렇죠. 꽤 많은 선수들은 그래도 파울이 발생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수는 어쨌든 본인에게 기회가 왔을 때 집중력을 발휘해서 골을 넣어야 되니까. 근데 오영규는 지금 미친 듯이 따라가더라고요. 굉장히 의욕적이었던 것 같고 네. 게임 뭐같이 한다는 말이 요즘은 칭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네. 그 골 장면은 진짜 오영규 선수가 지금 벨기에에서 데뷔골 넣었을 때 딱 그 장면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기록을 보니까 오영규 선수가 계속 이제 조커로만 소속팀에서 투입이 되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3골 1도움인가? 굉장히 좀 조커로도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슈퍼 서브죠, 슈퍼 서브. 그 대표팀에서도 저 깜짝 놀랐어요. 10경기가 넘었더라고요, 출전 경기가. 이번이 어느새. 12경기인가 뭐 그런데 그만큼 기회를 꾸준히 받았지만 그 임팩트가 없었던 선수잖아요. 시간을 많이 받지 그쵸. 못했잖아요. 그리고 거의 지금 7개월 만인가 오랜만에 소집이 됐기 때문에 본인도 좀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오세훈 선수가 지난 소집 때 잘했었기 때문에 네. 또 이영준 선수 막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간절함을 경기력에 잘 녹이지 않았나.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골이었어요. 이 골 아니었으면 막판까지 우리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후반 초반, 네. 전반 초반에 요르단이 그래도 좀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으니까 네. 요 추가골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밍에서. 그 골만 보면 음바페였어요. 그렇죠. 니어로 때린다는 것 자체가 자 그리고 뭐 사실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너무 설레발치면 안 되는 이유를 또 윤효영 기자가 꼽아줬네요. 그렇죠. 일단 뭐 모두가 아실 텐데 상대가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또 네. 우리를 상대로 굉장히 잘했던 그 두 명의 공격수 알타마리, 알나이마트가 전반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 네. 알타마리는 이제 계속 안 나왔죠. 부상 명단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네. 알타마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제 경기를 보고 다시 느낀 건데 우리 대표팀 손흥민 선수가 훨씬 알타마리보다 급이 높은 선수지만 대표팀 내에서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알타마리가 요르단 대표팀에서 갖고 있는 비중이 정말 크구나. 맞습니다. 그 우리가 4강전 때 진짜 알타마리한테 완전 개 털렸잖아요. 진짜. 그 솔로 플레이도 되지만 네. 이 선수가 또 수비를 끌어주니까 알라이마트나 이런 동료들에게 알마트리 굉장히 기회가 많이 왔던 건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 공백이 상당히 좀 유럽 입장에서는 네. 아쉬움이 컸을 것 같아요. 그 알라이마트는 보기에 그렇게까지 피지컬이 뛰어나 보이지 않는데도 너무 잘 버티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영리한 선수가 생각을 많이 네, 했어요. 스피드도 있고 게다가 몸을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신장이 183가 그러니까 아주 크지 않은데 굉장히 좀 좋은 선수였지만 알타마리가 없는 알라이마트는 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렇죠. 네. 네.
다만 이제 다음 홈 경기 때 만약에 두 선수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긴장을 좀 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타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속팀에서 그러니까 부상도 있고 해가지고 최근에 폼이 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시안컵 때 당했던 것만큼의 컬은 못 보여줬겠지만 그랬었고 근데 그나마 어쨌든 알라이마트가 후반에 들어오면서 후반 초반에 바짝 우리한테 좀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맞습니다.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요르단은 좀 안심할 수 없는 상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두 번째 아쉬운 점을 좀 꼽아보자면 역시 초반에 늦게 발동 걸리는 네. 그 순간이 너무 아쉽다는 거죠. 뭐 이거 경운기 타임이라고 경기 타임이라고 예, 표현을 하긴 했는데 시동이 너무 늦게 걸립니다. 초반에도 한 10분 정도는 오히려 요르단이 조금 뭐 우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계속 뭐 클린스만 감독 체제부터 2, 30분 뒤에 발동이 걸리는 모습이거든요. 뭐 선수들이 몸이 풀리는 시간이 그때인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들에 만약에 선제골을 내주거나 하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발동이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때 골을 안 먹은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저도 그 아까 박용우 선수 이야기랑 이어지는 네. 건데 몸 풀리는 시간에 박용우 선수의 패스 비중이 비교적 횡패스나 짧은 백패스들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좀 패스 정확도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찾아서 후반에 갈수록 점점 또 공격적인 패스도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생각이. 그리고 그 뒤에 조합하고도 잘 좀 어우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선수들도 장점이 다 있지만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지금 분위기로 보면 김영권 선수 빠지면서 왼쪽 센터백으로 그냥 굳건히 가는 것 같고 네. 오른쪽에 지난번에는 정승현 이번에 조유민 선수가 나왔는데 조유민 선수가 좀 더 약간 좀 볼 플레잉 센터백 그쵸. 역할을 네.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해주면서 박영호 선수의 부담도 좀 덜어주고 좀 삼선하고 어떤 최종 수비 라인 간의 어떤 간격 문제도 네. 해결을 좀 해줬었기 때문에 그 지금 알샤르자 뛰고 있는데 조유민 선수 소속팀이 지금 수비 아랍에미리트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100% 주전이고요. 조유민 선수가 네. 5경기 2실점이에요. 야, 저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유지를 한 상태로 대표팀에 와서 이번 경기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 네. 보여줬습니다. 폼이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 조민 그렇죠. 선수 자신감도 있고. 자신감도 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설령우 선수가 좀 경기 끝나고 이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네. 좀 인터뷰를 했네요. 네, 이제 요르단이 예상부터 강하게 나왔다고 하고 그래서 초반 경기력이 안 좋았던 거는 경기력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흐름 자체가 상대한테 넘어간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참 분위기도 컸던 것 같아요. 정말 관중들이 많이 초반에? 왔고 네. 초반에 중계로 보는데도 저 응원 무섭다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보는 분이. 그 현지에 간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교통이 정말 극악이래요. 그래서 아침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경기장 가려고. 네, 그럴 정도로 정말 그 열기들이 많이 느껴지는. 그래서 광기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어떤 홈의 어드밴테이지를 기세로 전환을 해서 초반에 좀 우리가 좀 부담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잘 막아내면서 2승째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B조 순위를 보면 일단 이라크 또 이겼고요. 이라크가 팔레스타인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이라크가 지금 2승 1무로 공동 1위에 올라 있고 요르단이 지금 승수 4점으로 첫 패배를 당하면서 3위에 머물러 있고요. 오만,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이런 순서인데 쉽지 않아요. 우리가 팔레스타인하고도 홈에서 비겼습니다만. 그렇죠. 홈에서 비겼죠. 네,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 요르단하고 이제 그 비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앞으로도 첩첩산중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다음 주에 있을 이라크 홈 경기. 그렇죠. 여기서 1위를 더 벌리느냐 네. 아니면 내주느냐의 차이죠. 생소한 경기장에서 또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좀 그렇고 또 일단 부상자들 상황이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됐는데 네. 황희찬이나 또 엄지성 선수의 그 몸 상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선수 컨디션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중동 갔다 들어와서 또 낯선 공간에서 또 몸을 추스리고 경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는 어제 경기 보면서 그래도 잔디가 거기가 좋으니까 이게 한 후반전 중반부터는 우리가 정말 패스를 잘 돌리더라고요. 맞아요. 한국에서 좀 그런 패스 워크를 좀 보고 싶은데 미르 스타디움이 그래도 좀 잔디가 괜찮다고 하니 좋은 좀 모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